2019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교시 수학 영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다항식 a는 x제곱 플러스 2, b는 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a 플러스 2b는 라고 물어봤는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같은지, 문자가 같다면 차수가 같은지를 비교해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동류항을 취급을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b는 a는 x제곱 플러스 2, b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일단 x제곱은 x제곱 하나밖에 없죠. 여기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제곱, 그리고 1차항은 뒤에 있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계산될 수 없으니까 그냥 2x, 그리고 상수항은 앞에 2 뒤에 마이너스 2로 나와서 0, 그러니까 없단 얘기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로 나오게 됐네요. 답은 3번. 따라서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 또는 여기 뺄셈이라고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같은 문자인지 차수가 같은지, 그래서 개수를 잘 비교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등식 x-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1 플러스 a는 x제곱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의 값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항상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x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이 좌변의 값이랑 우변의 값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럼 a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a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앞에 있는 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앞에 있는 식이 없어지려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은 0, 1 빼기 1도 0. 그래서 좌변은 a가 남고 우변은 x에 1 집어넣었으니까 1의 제곱 1. 따라서 a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 항등식인 성질을 이용해서 x의 값에 관계없이 친구들이 이제 0을 집어넣어도 되고 1을 집어넣어도 되고 주어진 문제 유형에 맞게 이 값이 0되도록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3번 다음은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1차식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나머지 r의 값은, 일단 이렇게 조리제법을 이용하려고 할 때 다항식에 있는 요 개수들을 1, 마이너스 1, 1을 이렇게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는 세제곱의 개수, 제곱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조리제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누면 이 조리제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이 값이 0 되는 값, 즉 x가 2일 때, 즉 그 2를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2를 그냥 내려와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려옵니다. 1. 1은 여기 있는 2랑 곱해요. 곱해서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1을 2랑 더해줍니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또 여기 있는 2랑 곱해줘요. 그러면 6이 되겠죠? 그 6을 다시 1로 보냅니다. 6.
그럼 다시 이 마이너스 1과 6을 더해줍니다. 5가 되고 다시 이 2랑 곱해서 10이 되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11. 답은 4번.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목과 나머지 전체 이 식을 다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원래 있던 식 이 내가 x 마이너스 1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몫이 뭐가 오냐면 요거 얘가 몫인데 1, 3, 5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x제곱 2차 항 여기는 1차 항 여기는 상수항이에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로 이렇게 오고 나머지가 11 이렇게 온다는 뜻이죠. 또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은 나머지 r은 금방 구합니다. 꼭 조리제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x-2로 나누게 되면은 이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x는 2를 집어넣는다. 즉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 앞에 있는 식 자체가 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나머지만 남겠죠. 여기 2를 집어넣어주면 8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12 여기가 12 빼기 2 하면 10 그래서 11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좋고 아니면 나머지 정리를 바로 그냥 x-2로 나눴으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은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이 나머지다를 이용해서 바로 구해줘도 됩니다. 4번 1 플러스 2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i일 때 실수 a의 값은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 허수 단위이다. 복소수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i를 이제 문자 취급으로 그 다음에 계산해준 후에 그 i 동명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i 이 괄호를 좀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i로 나오겠죠. 그러면 i가 없는 여기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i가 있는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2i 플러스 i 그러면 플러스 3i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a는 어디에 있냐면 허수 부분에 있죠. 그래서 허수 부분에 있는 a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복소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i를 약간 문자 취급을 해서 동명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없는 부분은 실수 부분, 즉 상수 취급으로 계산해주고 i가 있는 거는 문자 취급을 해서 문자를 계산해준 후에 다시 그거를 i로 의미화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최소값은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먼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값은 요 밑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라는 값이 최소값이에요.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원래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쪽 이 구간 범위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양쪽 끝에 있는 값을 구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인지 1일 때 얼마인지 지금은 마이너스 2면은 4이고 1일 때 7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0이 되면 즉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3 되잖아요. 그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1,3이라는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이랑 양쪽 끝에 있는 점들의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다
가장 작은 게 최소다. 지금은 가장 작은 게 여기 꼭지점인 3이 되겠고, 만약에 최대값을 물어봤다 가장 큰 값은 7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경우인데, 근데 만약 그래프가 없어. 그래프가 없다는 가정 하에 문제를 접근하면, 일단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0되죠. 그러니까 즉, x가 마이너스 1이면 3이라는 이제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2차항의 개수가 여기 앞에 있는 1이죠. 1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겠다. 그러면서 이 꼭지점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3이다. 물론 이 그래프는 좀 안 맞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3이 가장 작은 값인데 문제에선 범위가 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까지 이렇게 구하라고 했거든요. 요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하래요. 그러면 함수로는 요렇게 요 사이에서 대략 요렇게 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가장 작은 건 얘, 가장 큰 건 얘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는 연습.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있다. 가장 큰 값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가장 작고 위에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프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x-1 곱하기 x-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해는,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2차 함수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1일 때 0되고 2일 때 0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개수가 양수라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겁니다. 아래로 블록 이렇게 할 거예요. 1, 2 이렇게.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아래에 있는 이쪽 범위예요. 이쪽 범위. 이 범위. 즉 그러면 x는 1이랑 2 사이에 있겠죠. 1과 2 사이에 있는 범위. 즉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보는 게 좀 좋습니다. 아니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외우는 게 일단 이 해를 구할 수 있어.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이야. 근데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니까 작은 것보단 크고 큰 것보단 작다. 이렇게. 작은 것보단 크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구하는데 막 보통 많이 외우는데 그 외우는 과정에서 사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있은 후에야 이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7번.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는 마이너스 4,2, B는 2,10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수직이 되거든요. 수직이니까 요 A, B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A, B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면 사실 이건 빗변이 되겠죠. 빗변. 이 빗변을 어떻게 구하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 제곱분의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되겠죠. 즉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 될 텐데, 밑변은 얼마냐? 밑변은 전체 길이가 여기 2, 여기 4, 즉 6이 되겠죠. 높이는 여기가 10, 여기가 2, 그러니까 8 되겠네요. 그러면 AB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36 플러스 64는 면 70, 30면 100. AB의 제곱이 100이래요. 근데 그러면 AB는
10이 되겠죠. 또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보면 보통 말했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그랬어요. 2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는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의 루트 씌워주는 게 같죠. 이거 벌써 이거 구한 거랑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루트 100이죠. 그러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바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 좌표평면 위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겠다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되 이해는 충분히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고 점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이 평행하대요. 평행하다.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1이 얘라고 볼게요. 얘가 y는 2x 플러스 1 너야. 네, y는 2x 플러스 1인데 얘랑 평행하다는 것은 이렇게 잘 그려야 되거든요. 안 만나게. 또는 밑에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찌그러졌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안 만나게 그렸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 만나게. 안 만나. 이렇게 안 만나게 평행하게 그렸다는 것은 이 세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다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다. 얼마로? 지금 여기 2라고 주어졌으니까 다 2예요. 기울기 다 여기 2예요. 기울기가 2고 점이 나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y 여기 y좌표 마이너스 3은 2x 마이너스 0 따라서 y는 2x 3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플러스 3 이렇게 2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또는 얘는 지금 이제 y 절편이라 볼 수 있어요.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바로 y 절편은 여기다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x가 0이면 3 나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나머지 한 점을 알아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원의 방정식 기본형은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이 r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x축에 접한대요. 이 x축에 접한다는 것은 이 중심으로부터 이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x축까지의 거리가 사실 이 좌표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y좌표의 크기. 그게 지금 1이니까 반지름은 1 되겠네요. 그럼 이제 x-2의 제곱, x-2의 제곱, y-1의 제곱, y-1의 제곱, 반지름은 1.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축에 접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했지만, y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 점을 지금 x1, y1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접하도록. 그러면 얘에 대한 원의 방정식은 얘가 반지름 r인데 이것의 크기는 얼마죠? 이것의 x좌표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x-x1 여기는 지금 임의로 놨으니까 x1이라 쓸게요.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 그러니까 즉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빼줘야 된다. x에서 중심의 좌표 빼주고 y에서 중심의 좌표 빼준 것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그것이 반지름 r의 제곱이랑 같은데 지금은 x1의 제곱이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y축에 접하는 경우는 x좌표의 크기가, 중심의 x좌표의 크기가 반지름, x축에 접하는 경우는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입니다. 왜냐면 밑에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는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크기로 얘기한 거예요. 크기. 그러니까 부호를 뗀 거 크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좌표 평면 위의 점 3,2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으란 얘기죠. 이렇게 접어라. 접으면 얘가 이렇게 y겠죠. 그럼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야겠죠. 이 길이 크기로는 3이니까 y축 왼쪽이면 마이너스 3. 높이는 똑같이 일정하게 왔으니까 2.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뭐 반대로 내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겠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겠다라고 한다면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겠죠. 그러면 계속 이 가로 길이는 똑같죠.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3이에요. 3. 이 x좌표 똑같은가. 근데 여기 이 x축으로부터 이 높이, 이 높이가 2였는데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x축을 하든,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하든 또는 y축 대칭을 하던 어떤 것의 부호가 바뀌고 어떤 것의 부호가 안 바뀌는지 잘 조심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헷갈리지 않게 잘 구해주시면 되고, 원점 대칭을 한다면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11번을 이제 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앞선 18년도 이제 검정고시 해설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부등식의 영역은 19년도, 20년도에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년도 1회, 2회에도 마찬가지, 20년도 1회, 2회에도 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등식의 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1학년 때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학년 때 배우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게 검정고시상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립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의 좌표 평면 위에 알맞게 색칠된 것은 단 경계선은 포함. 일단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인 원의 내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 안쪽에 이제 색칠 일단 돼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당연히 3번이나 4번은 안 됩니다. 그럼 이해는 어떻게 되냐면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4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x의 값이 1보다 크다는 쪽은 오른쪽, 1보다 큰 쪽인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이쪽이 되겠죠. 답은 1번. 그래서 이 부등식의 영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잘 이해해서 어디 쪽이 크다, 어디 쪽이 작다라는 것만 이해해 준다면 어디 쪽보다 바깥쪽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또는 위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그렇게 크게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12번. 두 집합 A는 1, 2, 3, 6, B는 2, 5, 7에 대하여 N, A 합집합 B의 값은, 일단 이 N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집합, 이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라는 뜻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일단 NA 합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 합집합 B를 구해야겠죠.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원소들을 싹 다 쓰라는 얘기인데, 싹 다 쓰는데 공통인 원소는 한 번만 쓰라는 얘기죠. 1, 2는 한 번, 3, 4 없고, 5 한 번, 6 한 번, 7 한 번. 이렇게 해서 원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따라서 N, A 합집합 B, 즉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은 보통 소문자로 쓰고요. 넘버,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지금의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NA 차집합 B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A 차집합 B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어떻게 되죠? A에서 B랑 같이 있는 거 공통인 원소를 빼준다. 그럼 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빼준다는 거죠. 남는 게 뭐냐면 1, 3, 6이에요. 그럼 여기 NA 차집합 B는 원소가 몇 개냐? 3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집합을 일단 연산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저 넘버, 개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명제 A가 짝수이면 A는 4의 배수이다의 역은 일단 여기가 가정 앞에가 이면 무엇이면 가정 무엇이다 결론 역은 결론이면 가정이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게 여기에요. 역. 그러면 A가 4의 배수이면 A가 짝수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13번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4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근데 일단 이것의 참거짓은 따로 판정할 문제예요. 짝수이면 4의 배수인가요? 짝수 뭐가 있죠? 2, 4, 6 얘부터 다 4의 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짝수라고 해서 4의 배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명제는 거짓입니다. 반대로 4의 배수이면 짝수인가요? 4의 배수 4, 8, 12, 16은 다 짝수죠. 그러니까 얘는 참 되겠죠.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역은 참이네. 또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역은 거짓이겠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꼭 외워두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는 그냥 판단만 해본 겁니다. 참 거짓을. 다음 14번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2분의 1 플러스 3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유리함수는 일단 여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정의역을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에 대해서 점근선이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는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낚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3이 의미하는 건 y 값이 3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예요? 얘가 0이 돼야지 앞에 있는 얘가 0이 돼야지 0 플러스 3에서 y가 3이 되겠죠. 근데 x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2를 제외한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뭐 1000, 만, 뭐 100만이 와도 얘 값은 0이 될 수 없죠. x가 만 2가 왔어. 그러면 만분의 1인데 만분의 1 플러스 3은 3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의 값은 y에 대한 점근선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3에 대해서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은 1번. 그러면
점근선까지는 이해했어. 점근선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인정.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점근선이 이렇게까지 그려지는 건 알았어. 그 다음에는 얘가 오른쪽 위, 왼쪽 아래 그려지는지,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정하느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가 2가 아닌 아무 값이나 넣어보는 거예요. x가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죠. 즉 3보다 작은 밑에 쪽에 있겠죠. x가 0일 때 3보다 밑에 있는 쪽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아, 그러면 이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밑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럼 반대쪽에 오른쪽 위에 그려지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위치는 정역에 있는 x의 값을 하나 집어넣어 봐서 어디에 점이 찍히는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와 함수 g는 y에서 g로 가는 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여기는 일단 읽으면 g 합성 f 5의 값은 또는 이제 저것을 영어로 이제 점이라 읽어서 g.f5 이렇게 읽긴 하거든요. 아무튼 합성이라고 읽겠습니다. g 합성 f5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g 합성 f5의 값은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천천히 하는 거. 천천히 뒤에서부터. 그럼 f5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f5의 값은 x가 5일 때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6으로 가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겠습니다. f5가 6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g6이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 그러니까 합성한다는 것은 한 번 더 한다고 보면 돼요. 한 번 더. 그러니까 함수를 화살표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간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함수로. 이 합성한 함수로 간다는 거죠. 일단 합성함수를 연산할 때는 오른쪽부터 보통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왼쪽에서 이렇게 g.f5 이렇게 쓰긴 하는데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우리가 함수를 이제 연산할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f5 계산해주고 계산한 값 6을 g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차가 같다. 항과 항 사이에 차가 같다.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뜻이죠. 차이가 얼마죠? 2. 차이가 2. 그럼 여기도 차이가 2. 그러려면 7. 차이가 2 맞죠? 그러니까 7 되니까. 그럼 차이가 또 2. 그러려면 11 돼야겠죠. 등차 수열은 차이가 계속 같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은 18 되는데, 좀 더 등차 수열이 익숙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 등차 수열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 세 개의 수, 연속된 세 개의 숫자에서 양쪽 끝에 있는 거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가 돼요. 1 더하기 5는 6,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A가 7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5 더하기 9는 14, 7 곱하기 2도 14. 맞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7이니까 만약에 내가 7이라는 거 몰랐어. B가 11이라는 거 몰라. 근데 A 더하기 B를 구하고 싶으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된다? 가운데 거 9 곱하기 2다. 즉 18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얘를 이제 등차 중항이라 그래요.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도수열 A, N, B,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는 2,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는 10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의 값은 시그마의 성질 중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전체가 10이라고 했죠. 그럴 때 앞에 조건 얘가 지금 2예요. 그럼 얘가 8. 그래서 답은 3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하는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순수 시그마에 대한 성질 이렇게 괄호 안에 합으로 더해져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시그마를 적용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 A1, A2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A5까지 A가 얼마인지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그마에 대해서 꼭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18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하여 A4의 값은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1 N은 1, 2, 3 땡땡땡땡으로 나갈 때 마찬가지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적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N의 가장 작은 값 여기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본다. 1 넣어주면 A2는 3A1 플러스 1 근데 A1이 1이니까 3 곱하기 1 플러스 1 따라서 4 그러면 A3는 여기 2를 넣은 거니까 3A2 플러스 1은 A2가 4죠. 3 곱하기 4 플러스 1 3, 4, 12 플러스 1은 13 마지막으로 A4는 그러면 A4는 이 N자리에 3을 넣은 거니까 3A3 플러스 1은 3 곱하기 13 플러스 1 3 곱하기 13은 39 더하기 1은 40 답은 4번.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항과 그 다음 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차근차근 1, 2, 3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지수 19번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일단 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밑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밑이 2로 같으니까 바로 계산해 줄 건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마이너스 3 플러스 4로 그러면 2의 1제곱이 되겠죠. 2의 1제곱은 그냥 2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2번.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해주고 나누기면 어떻게 한다? 빼주고 그래서 그런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번. 다음은 지수로 표현된 등식을 로그로 이용한 등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수 a의 값은 2의 4제곱은 16. 그러면 a는 로그 2의 16이라 쓰겠다. 일단 밑이 a인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n은 로그 밑을 a로 보내고 여기 x를 진수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간 쓰냐면 이 지수로 표현된 등식을 얘를 이렇게 보내면서 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밑으로 얘를 진수로 어떻게 되냐면 4를 바깥쪽으로 빼면서 4는 로그 2가 밑으로 오면서 2의 16.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보면 돼. 4가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16은 진수로. 그래서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2번 4가 돼요. 뭐 또 다른 거 한번 봐.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은 8이죠. 여기 2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3은 요 3은 그러니까 지수의 3은 로그 밑이 2인 것의 8이다. 진수가 8로 가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건데 왜 로그 2의 2 밑이랑 진수가 같으면 왜 1이냐 했던 건데 얘는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위에 있던 식에서 1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의 2는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밑이 a라면 a의 1은 a거든요. 얘를 로그로 표현한다면 1은 앞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앞으로 1은 요 밑은 로그의 밑으로 여기 a는 진수 a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1 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수랑 관계에서 이렇게 역관계, 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역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 위에서 19번에서 했듯이 지수 법칙을 이용하듯 로그에 대한 성질도 약간 그와 관련이 있어서 일단 밑이 같아야 돼요. 계속 밑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수도 마찬가지, 로그도 마찬가지,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해줘야 됩니다. 밑이 다르면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로그나 지수나 밑을 갖도록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다 라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